아,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멋있게 예, 우리 멋있게. 주요 경영 연구소장님에 대한 각계에 대한 초육의 독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학회의 감사이자 제 개인 연구소인 경영연구소장 권오법입니다. 제가 오늘 그 산지 밖에 초육에 대해서는 독해를 할 건데 크게 이제 흐름은 어, 오전파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말하면 우리로 보면은 전통이죠. 전통적으로 상수학파나 의리학파,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고전학파라고 봤고 그에 대비되는 근대학파는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어, 한중년 교수님 정도?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뭐 고행이나 이경지나 고정학,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의 고정학을 이어받아 가지고 1899년도에 발굴되기 시작한 닭골문과 그리고 또 한나라 때 묘에서 발굴된 왕태 한묘에서 발견된 백수주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관점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하는 파를 이제 근대파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어떤 근대라고 해서 현대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고전파를 해서 옛날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최근에 가장 뭐 세셔널하게 일으키고 있는 뭐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주역서를 냈지만 그분도 어떤 해석의 방법에서 보면 고전파다. 어떤 경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페이지에 밖에 밖에 초육에 이제 고전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제가 이제 고전파에는 역시 뭐 그 거두는 정자죠. 뭐 정자에 의해 갖고 상수학과 의리학을 다시 통습한 주장이 나왔지만 정자가 제가 볼 때는 의리학 전통 어떤 고전파의 정통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고전파 그러면 주로 정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초육 효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육 박상이족 하면 이게 이제 토가 좀 다 틀립니다. 멸정하여 흉하다. 그게 이제 정전이 그러니까 정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초육은 그 평상, 우리가 이런 평상이 있죠. 지금 있는 평상의 다리를, 밑에 있는 다리를 깎으니 그 고름을 업신여기는 것이 돼서 흉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게 대한 어떤 추가적인 주석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평상이 있는데 그 다리를 깎으니까 그것이 곧 다리를 깎는 행위가 고든 것을 깎는 거죠. 그래서 고든 걸 멸자가 여기는 멸자가 없이 멸할 멸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놈을 멸하게 되니까 흉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파의 독해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면 그 정흉이라고 하는 것 끝에 부분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 그러면은 뭐냐면 발을 정자고 고들 정자단 말이죠. 고듬이 흉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덕윤리적으로 보면 고듬면은 비례하든지 무고하든지 그래야 되지. 고듬에도 흉하다. 꼭 거기서 그 어떤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고구마 제가 써놨습니다. 정자왈 음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발음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걸 소멸한다.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발음을 소멸하니까 당연히 휴가 되는 거죠. 올바른 걸 멸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올바른 걸 멸하게 되면 악이 앉아 득실을 하게 되니까 흉하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정흉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상전의 박상이족이면 이멸하 여기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멸하 평상의 다리를 깎으면서 아래를 멸한다. 그래서 정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근거가 뭐냐면 상전에 놓는 걸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고전파들은 제가 지금 또 다른 논문을 쓰고 있는데 상수학파든 의리학파든
정통적인 어떤 고전학파는 다 상련에서 어떤 해석의 근거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뭐 어리파나 상수파라고 하기보다는 고전파라는 이 단어보다는 오히려 역전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역전파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아직 그렇게 말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더라도 전혀 무리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야기를 하도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다른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게 다 보니까 어, 역전에서 다 의리학파들 다 단어가 거기서 기착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전파는 저는 다른 논문에는 역전파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게 그 끝에 있는 이전 해경이죠. 그러니까 전어로, 역전어로 경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게 고전파의 특성입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주역에 대한 해석이죠. 자, 그럼 근대파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저도 한국이 근대파입니다. 한국이 별로 근대파가 없는데 저는 자칭하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근대파는 아까 말씀드릴 때도 고행이나 이경지, 갈망약, 어, 문일다 이런 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분들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특히 한국에는 어, 근대파를 한 사람 확실한 한 사람이 있네요. 김삭섭 씨라고 그분이 고행이나 이경지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좀 볼 수는 있겠네 한국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초육을 제가 이제 밑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근거로 제가 밑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각골문, 각골문이라는 것이 은나라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교수님이 아실 때 전에 그 얘기 했죠. 은나라를 어떻게 옛날에 교육 받으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죠? 예전에는? 나는 예, 이쪽 계통의 이거를 누구한테 전혀 뭐 교수를 받거나 하지 않고 예, 예. 또 사주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사주 책 보다가 이것저것 다 어나라부터 시작해 각골문자 그것도 예, 사주 책에서 예, 봤고 예. 그, 예, 그래가고 나는 그 뭐야 천부경이라든지 그 예, 다음에 그 뭐지 그뭐 하여튼 예, 예, 알겠습니다. 사주하고 예, 관계되는 거를 많이 예. 읽다가 많이 접하게 돼. 우리가 이제 각골문은 은나라 건데, 그러니까 1899년도, 왜 이걸 제가 연도를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이 중국 어떤 고문학에서는 완전 혁명적인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은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이라는 게 우리가 음미할 때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로 될 정도로 사실 그 같은 한자는 아닙니다만은 숨겨져 있는 뭐 전설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1899년도에 왕이정이 왕국 왕이 왕 하여간 학자가 그 중국의 뭐죠 우리 요즘 지금 한림원 뭐 학사 대빵이 되시는 분이 우연히 앉아 알게 돼가지고 글자가 알려짐으로 해서 은나라의 실체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은나라냐 상나라 이건 막 단어도 헷갈렸죠. 근데 은나라는 좀 뭐 다른 개념으로 쓰였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주나라 입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밝혀짐으로 해서 상나라는 은나라와 같은 나라다 이렇게 된 건데 예,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갓골물이 노후물로 해서 주역뿐만 아니고 고문서를 해독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전에 고문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주로, 허신의 설문해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근거를 해갖고 글자를 해석을 했는데, 그것들이, 갓골물이 발견됨으로 해서 설문해자가 잘못된 것도 있고, 역시 맞았구나.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각골문하고 그거는 뭐냐? 각골문은 99%가 점친거리입니다. 그래서 주요가 관계 굉장히 깊은 거예요. 99% 점친 겁니다. 점을 친 거야. 다 점친거리예요. 그 점치는 과정에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것이지 역사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점을 치는데 왜 쳤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후대에 지금 보니까 제어리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누가 정보를 해왔구나.
정보를 해오는데 이게 흉합니까? 어떤 게 그 점을 치게 되니까 정보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되는, 역사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목적은, 기록한 목적은 점의 기록이었다. 그래서 정사죠. 어. 이제 그런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언유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각고문이 발견된 것도 갱이죠. 우리말로 갱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덤이라고 해야 되나? 갱, 그래도 갱, 묻어 묻어. 무덤. 무덤에 발굴되면서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는 게 무덤 속에서 각고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거, 이제 역시 우리 회원이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정정을 해 주십시오. 각골문은 각골문대로 별도로 점친 결과물을 별도로 갱에다 묻었어요. 거기에 몇만 자가 막 놓은 거예요. 구덩이에다가 요새로 보면 도서관이죠. 거기 점친 것을 신석이 느낀 거죠. 그걸 한쪽에 묻어놨던 거지. 어, 뭐 왕이 죽고 했니 거기에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때 동시에 발굴된 게 그것도 발굴됐지만은 어느 날의 왕들의 무덤도 발굴이 된 거죠. 무덤이고 요거는 갱이지만 같은 갱이 하나 무덤갱이고 하나는 각골갱이죠. 별도로 있습니다. 예. 한번 기회 되면 가고 싶어요. 충북에서 굉장히 그 정도 잘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왜 은유적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은유적에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순장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순장 아시죠? 그죠? 순장을 했는데 그 순장돼 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뼈를 보니까 발이 잘려 있고 우연일 수 있다는데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발이 잘려 있고 허리가 잘려 있고 토막토막이 돼 있는 거예요. 특정한 부위가. 그래 그걸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시체니까 시체라고만 보고 말았던 거죠. 뭐 시체 몇 구가 있네. 그것만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놓은 논문에 보면 리시라고 하는 그분은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리가 잘려있고 팔이 잘려있고 사지가 멀쩡하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가지고 뭐냐면은 순장을 하는데 뭐 아주 온전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자르고 신체 부위를 훼손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그 순장 과정에 있구라는 걸 밝힌 거죠. 그게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나라 때의 왕 어떤 경우에 통계적으로 순장이 된 사람 수가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 지금 이제 발굴된 것만 해도. 예. 근데 그것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런 순장은 중국, 뭐 잘못하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적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고, 중국뿐만 아니고, 그 당시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훼손하고 했던 것들이 많았죠. 뭐 가장 최근 것이 있었던 게 아즈텍이라는 곳에는 자기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00년 BC가 아니고 AD 그러니까 신라 시대까지 그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발굴됐는데 그 그러니까 순장을 한다고 해서 어, 사람 죽은데 같이 묵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짓는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옛날에 성벽이죠. 성을 지을 때 지을 때 별일 없고 또 짓고 나서 두분하게 동티 나지 않는다. 동티 별일 없게 동표. 동티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사람을 묻었어요. 그게 제 논문에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 경주에 월성 무슨 성벽인가에 파보니까 사람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AD 한 500년대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순장이나 그런 걸 했던 기록이 더 오래 간 거죠. 중국에서는 준할 때 그걸 하지 말자 이렇게 돼가지고 거진 끊어졌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성벽 같은 거 요즘 지금 많이 장도 쌓는데 사람들을 거기다가 묻는데 주로 보면 누굴 묻냐 이거죠. 누굴 묻을까요? 누굴 묻? 대부분 어린이다. 유한. 그리고 그 사람은 대충 리신을 하는 이야기가 포로들일 것이다. 포로들. 또는 어린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사람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과연 선하기만 하냐? 그런 야만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 논문에 써놨습니다. 하여간 그런 은나라 유적 어떤 발굴, 고고학적 발굴, 또 그리고 출토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상하이 박물관에 있는 죽서라든지 죽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 우리 또 주역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망태묘에 한묘에서 놓은 백서주역. 지금 우리 주역하고 전혀 틀립니다. 순서도 틀려버리고 그런 것들. 그래서 글자가 지금 우리가 통행본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 통행본이라는 글자가 정확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가정을 했는데 보니까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대조하면서 새롭게 이제 주역을 해석한 게 이제 근대파죠. 이런 어떤 학문적인 성과들이 그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자, 아까는 그 박자가 다리를 자른다. 박상. 침상의 다리를 자른다라고 했는데 이 박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벗길 박자거든요. 박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벗기는 거예요. 자르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자른다 아까 이야기했느냐? 역전해서 멸한다고 돼 있거든. 멸하는 거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전에 기준해가지고 고전파들은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껍질을 벗기느냐? 상의 껍질을 벗기는 게 그 상자가 망태 한묘 백세는 뭐냐면 노복, 장, 상이 장입니다. 포로나 노복, 노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노복이나 포로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박상이죠. 자, 그럼 이족은 뭐냐? 다리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순장을 할 때 사람만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훼손해가지고 다리를 자르는 거. 왜 다리를 자를까요? 그래서 어머니, 뭐 온전하게 묻는 게 더 성스러운 게 아니고 왜 순장을 하는 그 어떤 희생물이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제사상에 올리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리를 자르든지 이렇게 껍질을 벗길까요? 교수님 혹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그건 이제 어차피 그 상상인데 저는 고전을 연구하는 데는 상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그 니시라고 하는 그 학자는 소리를 지르게 함으로써 꽥꽥 소리를 지르게 함으로써 그 소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신에게 천재에게 아니다. 전달한다는 거죠. 요새 우리 항을 표현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현대 물리하고 바로 통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소를요, 소를 그 고압선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소가 팍 하면서 나중에 그 죽는 수가 있어요. 소가. 그러면 이게 이 전기가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 전자만 가는 게 아니고 전자 뒤에 지난번에 그 전자 뒤에 그 다른 에너지가 간다고. 야, 소위 말해 우리가 기존에서는 키라 그러지만은 나는 이제 그 로테이셔널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가면 그게 이렇게 기가 이렇게 가면 기 다음에는 아까 그 음성이죠. 예, 예, 목소리. 예, 소리가 그 기라고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가면 거기서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와요.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그것도 전자파야. 그것도 전자파인데 포톤이랑 마찬가지야. 그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서 포톤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우리가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마이크로웨이브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다음 또 예, 전기. 예, 전기 세계 전부 다 뭐 예, 저 예, 기계가 다 예,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예. 그러면 하면 그놈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 그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 몸에 안 좋고. 근데 같은 전자파라 그 전자파가 아니고 마이크로웨이브야,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예, 기계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예. 처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코압선에 전기가 많이 흐르면 이게 전자만 흐른 게 아니라 그 마이크로웨이브도 그도 흐르 기도 소리가 나요. 거기서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소리 다음에 그게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온다고. 그 나오면 거기서 그걸 받으면 소가 뭐 거기서 고압선 밑에다 그냥 소 매놓으면 소가 안 좋다고. 뭐 고압선 밑에 사람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예.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데 지금 그 예, 아까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좀 그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 네, 이러면 예, 예, 그 마이크로웨이브하고 그 예. 마이크로웨이브하고 그 하고 하면 이게 그 기운이 자, 서로 그래서 우리 이제 물리학의 전공이신 우리 어, 기계 물리학 전공하신 오 교수님께서 전혀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다. 사람의 소리가 이제 옛날로 치면 천신에 전달하는 어떤 매개 수단으로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그 속도가 예. 굉장히 빨라요. 예, 고통을 주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문화적으로 발전하느냐 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할 때 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문명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약을 하면 음악이 들어가는 원인이 그 원초가 사람의 비명, 쉽게 말하면 고통스러운 비명. 야, 예, 옛날 사람들이 그까지 다 하는데. 예. 그건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근거는 그 당시에 그러했던 여러한 근거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준하대 바뀌고 하면서 음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수삭계 율이 제일 보면은, 율을 해라 근데 율이 균율이 아니고 소리율입니다. 음악, 음악, 소리. 마이, 예, 예, 마이크를 예. 그냥 예. 마이크 네, 있잖아. 교수님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하여간 그래서, 어, 요 박장으로는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로의 껍질을 벗기는데 뭐를 벗기느냐? 다리를 벗기는 다리를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멸자가 이게 무슨 멸자냐면 아까 역전에서는 멸할 멸자, 없앨 멸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실학과 시적가에 보면 액막이 희생제를 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를 다리를 잘라 가지고 어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액막이 제사를 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 이게 그 당시에 예전에는 제사를 지낸 무녀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최종적으로 제물화 시켜버립니다. 예, 그게 액막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나갔다. 그러면 제일 선봉에서 누가 쓸까요? 선봉에 무녀가 씁니다. 저쪽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붙는 거예요. 무녀끼가 먼저 붙는 거예요. 옛날 삼국지에 보면 야 장비가 먼저 나와 저쪽 뭐 이런 게 아니고 장비가 나오면 뭐또 조자랑이 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녀가 제일 먼저 나가고 저쪽 상대방의 귀신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기면 제일 먼저 재물이 올라가는 게 무녀입니다. 예, 그게 액막이입니다. 그래 그게 이 멸입니다. 저쪽 편이지. 그런데 그것도 제가 실학과 책을 보면 애매해요. 내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 것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보면 상대방 어쨌든 무녀를 그러니까 제사를 한 사람을 올린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진행 실제로 누가 어느 왕인가 어느 왕이 어 아마 그런 역사에 많이 봤을 겁니다. 하늘에서 뭐 몇 년간 뭐 7년 대환이 뭐 이런 가뭄이 있을 때 이것은 나의 부덕에 소치되고 왕이 불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 죽임으로 해서 하늘에서 내가 부덕한 거니까 하늘에서 감복을 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실제로 왕이 그 장작등 위에 올라가서 불을 지피려고 하는 순간에 뭐 비가 왔다 뭐 이런 그래서 옛날부터 왕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 그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의 속에서 액마기가 그렇게 진행되어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정자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들정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설문회자에도 복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점쳐서 묻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설문회자를 다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믿었으면서도 허신의 요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었어요. 갈로 밖으로 쳐내버렸는데 각골문을 전부 보니까 다음에 이 고들 정자로 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쳤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갑골문에서 가장 큰 연구 성과는 주역에 관계되는 게 이게 고들정자가 아니라 점쳐 묻는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돼서 바뀌죠. 그래서 지금도 점쳐 묻는다라는 거는 어, 과연 적절한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정쳐 묻는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 잠깐 우리가 좀 앞페이지하고 뒷페이지 잠깐 보시려면 그 2페이지에 보면 초육에 보면은 멸정 제가 콤마를 찍고 흉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멸 그러니까 좋은 걸 멸하니까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다음 제가 지금 3페이지에는 보면 멸 콤마하고 정흉이죠. 뭐냐? 그렇게 액막의 제사를 지내면서 점을 천이 중하게 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표점이 그 하나가 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버려요. 그래서 저는 근대파적 해석으로는 어, 점 정흉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느 나라 인신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풀로 제가 풀텍스로 풀어보면 그 하살표 있죠? 마지막에 두 번째요. 포로의 발 가죽을 벗겨 액막이 제사를 바치며 점을 쳐서 물으니 흉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근대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전을 배제했기 때문에 역전으로는 이야기를 역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경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경으로 역경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중국 지금 중국 학계에서는 뭐 노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고서들을 그 주석 이후에 있는 뭐 왕필주라든지 그 좀 근 있는 주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그걸 이전 해경이라 하거든요. 어떤 주석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그걸 전부 아닌 걸로 하고 요즘은 다 경 자체로 그러니까 후대에 있었던 뭐 근이 있는 어떤 학자들의 주석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본 자체에 가지고 해석을 다시 하는. 그래서 노자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요즘 해석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그걸 이야기를 깜짝 놀랐는데 임재인 논어가 언제 언제 이렇게 필서화됐을까요? 뭐 구조로 내려왔겠죠, 그죠? 필서화된 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예? 한나라 있더라. 예. 그건 지금 인정돼 버렸어.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사 밑에 정자 그 다음쯤에서 그러니까 제제전 제자 정도에서 예, 썼을 것이다. 그리고 유자나 정자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한나라에 썼을 거예요. 그게 통설이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논을 보았다는 글이 없는 거예요. 그에. 하여간 요즘은 대세가 병으로서 병을 해석하는 건데, 그럼 제가 이게 맞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4페이지 있습니다. 밖에 효사 전체를 보면, 그러면 이것만, 초육만 그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논리적 해석이 되느냐 하면, 금방 초육은 포로의 발가죽이라고 하죠. 발을 자른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박상 이변은, 이 변자가 근대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릎, 정강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발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정강이를 자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육사에서는 상체, 가슴 쪽에 상체의 살가죽을 벗겨서 계속 신체를 순서적으로 절단하면서 제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점을 쳤다라는 것이 박계효사의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희생제를 해갖고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전례가 여기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5페이지에 보면 단계나 함께 뭐 제가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개가 그런 신체 훼손을 해 나가는 과정에 제사를 바쳤던 개를 그걸 서술한 개로 보여지는 건데 물론 이론은 있습니다만은 하는 이런 관점도 있다는 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계속 연구돼 나갈 거 제가 지금 논문 하나 정도 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의외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사가 요즘 뭐 다 인정하거든.
개의 고사가 많이 개고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 주로 우리가 문왕의 고사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왕이 아니고 무왕의 이야기, 무왕의 그러니까 서경이나 서경이나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개고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자, 이거 끄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네,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이 먼저예요? 문화이 먼저예요? 문왕 아들이 무왕입니다. 실제로 문화 아들이 예, 실제로는 준하를 세운 거는 무왕이 세웠습니다. 문왕은 뭐 그만 죽었고. 예. 예, 그만 근데 왜 문왕을 이야기하는 이것도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준하라는 문왕이 세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된 이유가 하도 문왕이 효성이 지극했는지 아니면 모든 공덕을 아버지한테 다 돌리고 예, 예. 전쟁을 나갈 때도 무왕이 아버지의 신주, 목신이라 그러죠. 아버지 모양을 어떤 신주를 수레에 싣고 갈 정도로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후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모든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이건 나의 아버지 문왕의 언덕이고 만약에 전다면은 나 무왕의 부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질문이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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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페이지, 예, 예, 3페이지의 논리에 의한다는 예, 예, 4페이지 같은 경우 초육 같은 경우 초육, 예, 쌍이족, 예, 멸, 예. 멸절이 아니라 멸, 예, 정용, 예, 예, 그렇게, 예, 두 번째 그걸 논리 제가, 같은 경우 예, 예, 쌍이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멸 예. 정용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보신 게 내가 그대로 따와가지고 원문을 따다 버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멜, 컴마하고 정형물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건 제가 정확히 못했네. 그거는 수정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끝에 유고하고 상구는 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냐면 이건 또 오리무중이더라고요. 요거는 그런 신체손하고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다만 이제 제가 쭉 좀 더 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한 개 내에 이런 일관되게 네 개가 쭉 노는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해가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이 혼입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를 하나의 사건의 일목요연한 전개 과정으로 보면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 막 끼어 들어가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에, 이게 기본적으로 계사라는 거는 점친 결과를 모아낸 모음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논리적일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논리적인 것을 일부 넣기도 했겠지만 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착간이나 이런 게 왜냐하면 이게 주간이 큰 문제가 통으로 이거 가버리거든. 통으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전체 문장이 완전히 다른 데 가 있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는 좀 많죠. 네. 아유 원장님 정확하게 보셨네. 예, 예.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점실 주제가 뭡니까? 그냥 점을 이렇게 해서 희생을 해서 점을 쳤는데 흉가 딱 이렇게 나왔는데 예. 무슨 내용을 점을 쳤길래 했을까요? 이게 여기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되게, 되게 상당히 이게 주역 해석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 어떤 건 역사적 증거를 찾아보면 그 배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수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수사는 무왕이 예, 주왕을 정벌하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게 풀어난 거거든요. 그건 제가 밝혔어요. 제가 보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디 좀 괜찮은 학회 발표에도 상 받을 만 하겠다. 중국 학자도 그것까지 못 봤거든요. 네, 못 봤거든요. 네. 뭐 제가 이제 자신 있고, 이제 그런 배경이 직접 개사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은 사기나 과거의 그 시대의 기록, 다른 역사적 기록을 통해 가지고 추론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이건 어차피 보면은 은나라 때부터 내려왔던 것들의 연장선이 지어졌기 때문에 극히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제사를 지낸 거죠. 뭐 전쟁을 나가는 중에 지냈든지 아니면 뭐 비가 내리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또 그 어느 나라 때는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만 막 지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이 32대까지인가 있는데 30대까지가 있거든요. 30대까지를 31대까지네. 따박 따박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한 주기를 순이라 우리가 순 그러면 나는 11일 순이라 그러나요? 일순, 이순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열흘 순태가 아, 아. 처음 예, 그렇지. 예.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예, 그래. 그런 텀, 그 순위 그렇게 이제 놓았더라고요. 왕들이 6명 한 번씩 내고 쫙 한 바퀴 우리고 일주일 쫙 돌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니까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배경이 없는 거죠. 모르죠. 또 더 유능한 학자가 어떤 역사 기록 찾아내면 되겠는데 이건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예.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이 개가 뽑혔을 때 어떻게 그럼 적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난감이죠. 난감이죠. 차라리 기존에 고전파가 했던 식으로 해버리면, 어, 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개가 이제 점을 쳐서 놨다. 그러면 이거 난감, 중에 난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점을 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나타날 거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받고자 하는, 이 지침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난감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알모에서 생기는 식자원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그 점이라고 그러죠. 과거를 아는 걸 정치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강의하니까 두 분이 아주 뭐, 사람의 이진을 훼손한다니까 아주 끔찍해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옵니까? 나는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죠. 진짜 근데 예, 뉴스 쪽에 예, 간척지를 이제 바닷가에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안으로 쑥 들어왔는데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딱 막으면 여기를 농토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제 그 뚝을 막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음, 그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법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그냥 네. 이렇게 물로 막고 막. 적당히 했겠죠. 그 당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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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다 애를 하나 넣어야 돼. 아, 애를 하나 넣어야 돼. 그런 게 저 어렸을 적에 이게 초등 때예요. 그게 자꾸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어렸을 적에 들었는데 거기다 애기를 넣었대. 막 그런 얘기가 들었었어요. 그 그러면 희생제 같은 그런 어떤, 그 그게 내려온 거죠. 풍습이 내려오는 거죠. 예. 옛날에 에밀레종 에밀레 정도 음, 그런 에밀레종은 그런데 실제로 상호 유사에 다른 데 보면, 사실 그게 잘 그렇고, 실제로 뭐, 불교에서 대표적인 오히려 자기 희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 어디 그죠? 확실히 사적으로 증명되는 거는 이차들이 순교입니다. 예. 그게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목을 잘라야 이차도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논문 쓰면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전혀 뭐 대신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뭐 등급이 있다 그만 6등급 정도. 하급 쪼는 약간 중급, 하급 가까운 중급 정도의 관리더라고요. 아주 말단이 나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뭔가 그쪽에 도덕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단인데 그 그때 법흥왕이 무슨 왕 법흥왕이니까 법흥왕이 불교를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하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이 말단 이차도니가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임으로 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희생되겠다. 그분은 불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 후신공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소신공양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인간 희생제에서 내려왔던 전통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끔찍하게도 안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전통이 맨맨이 이어져. 그게 대표적인 내가 논문에 저
논문에 저 놓습니다. 아, 근데 그건 뺐어요. 아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쓱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대학교 때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뭐 그 뭐죠? 자기 몸 부르 뭐라 그러죠 우리 그거 분신하고 한 게 그게 다 인생 희생을 해서 내려왔던 그 전통의 일부가 반영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흉악하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진 자들의 자기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유지하는 수단을 했다면 유엔은 이게 동양에서 바뀌어 가지고 자기 성화로 야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바뀐 그게 인도에서 시작해요. 그게 아트만입니다. 사람들은 아트만이 그러는데 이 불교에서는 나합자 아트만을 그 자아라 그러는데 버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힌두교에서 정확하게 인도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거는 저 끝에 가 있는 희생 제물을 그걸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로 내면화시켜 가지고 나한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스럽게.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 희생을 시키고 했던 제3자의 희생물이었다면 그거를 그 추구하는 바를 내 몸속으로 끌고 들어온 거니까 사실은 불교에서 그를 버려라 하는 거는 사실은 인도 철학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단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이단적인 이야기. 근데 그런 걸 알고 우리가 불교에서 자아를 버리니 만회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모르고 무작정 불교 자아를 버린다 그런 게 무작정 나쁜 거. 그게 그 베이스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욕망이라는 게 있어야 버릴 게 있는 거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버릴 것도 없고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데서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슬프면 누가 슬퍼하면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무 감정이 없어. 나 그래서 야 이거 조금만 이야기하면 지금 뭐 노벨 문학상을 이번에 받으신 분, 이제 누가 금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지금 이 시대가 이러니까 축하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축하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들리거든요. 사람이 약간 축하하면서 같이 소소하게로 축하하고 또 남의 슬픔이 있으면 같이 연민의 정을 가져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감수성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 그 에밀리아 정원 나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다른 얘기를 들었어. 예. 욕 우리 끝나고 하시죠. 교수님, 아직 안 끝났어요? 제를 끝내고 제가 끝내버리고, 예.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자, 그동안 동양 철학을 통해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한동안